지금까지 기업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죠. 금요일 마켓포커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최근 좀 시장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들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자사주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자사주 취득 관련된 거를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11년도에 그 상법 개정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업들의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좀 수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청으로 당시에 이제 그 자사주 취득 허용이 됐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재계들의 요청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14년이 흐른 지금 보니 이제 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큰 원인이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그 자사주 꼼수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사주 마법이라는 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자사주 이비 이런 등의 이제 좀 꼼수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주주분들로부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요청이 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다루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법안 또 발의 가능성 등 때문에 어제 LG전자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인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회피 움직임, 소각 회피 움직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방지할 만한 입법 그런 현안들이 있을까요?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원분들께서 이제 그 법안을 내고 계신데 뭐 차규근, 김남근, 김현정, 민병덕 의원안이 이제 동시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뭐 각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남근 의원안의 경우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사주 예외 보유 시 승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매년 주총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 대주주 지분을 3% 룰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재밌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스톡옵션이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당연히 자사주는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처리 기간 관련된 이제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김현정 의원안이 처음에는 3년을 이야기했다가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소위 문매 이제 약간 반발 움직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즉시 소각으로 재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점도 봤을 때 이제 상법 개정 발의안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의견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자사주와 관련된 입법 현황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 부각이 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소위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한 최다 수혜 종목을 한번 꼽아볼까요? 네, 일단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신영증권이라는 종목이 자사주 비율이 워낙 높습니다. 53.1% 이제 업계 최고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친인척 지분이 20.58%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제 1994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소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약 7만 원에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 신영증권 이외에도 이제 증권주나 그 지주사들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이라든지 롯데지주 그리고 대신증권, SK,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주식들이 좀 주가도 많이 실제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앞으로 소각이 될 테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점도 좋지만 다만 제가 좀 거꾸로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조심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사주가 많을수록 이것과 관련해서 꼼수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이익 발행 직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그것이 또 이제 중지되는 절차를 보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히려 자사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좀 처분하거나 이제 꼼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반대 방향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자사주 보유 비중 기업과 관련해서는 비중이 높은 기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올 뉴스들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됐을 때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원래는 뭐 우호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지배력 약화 효과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자사주 소각 시에 최대 주주 지배력이 33.3% 이제 미만 기업이 이제 871개사로 기존 대비해서 이제 95개사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배력이 33.3% 미만인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이 좀 의무화가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즘 또 시장을 보면 대주주 양도세 부활 이야기로 소액주주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이제 진짜 소액주주분들께서 정말 매년 말마다 정말 소위 진절머리가 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또 이제 50억으로 해놨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과거에 10억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이제 의견이 나오다 보니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매년 말마다 또 이제 싸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이제 부자 감세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대주주 양도세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3월 달 주총은 12월 말 기준 주주명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12월 말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3월 달에 의결권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 문제가 돼서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주식을 내놓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그 주식을 사들여서 오히려 기관들이랑 외국인은 그때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이제 의결권이 생기게 되고요. 오히려 개인 주주분들은 배당도 못 받고 이제 의결권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주주분들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배구조적으로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양도세가 있어야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세수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충격도 없으면서 지배 구조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결론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제 기준 50억을 유지하면서 이제 거래세를 이제 기준으로 원복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왜냐하면 거래세를 원복시키게 되면은 요즘 시장도 지금 상승세이기도 하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수도 많이 거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구조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양도세 기준 50억은 최소한 유지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마켓 포커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컨두잇 이상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